안녕하세요. 김기은입니다. 지금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시장 따라가 보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어제의 하락이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이 파란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작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매니저님 오늘 남은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포지셔닝이라고 한다면은 포지션이 제일 좋겠죠. 저는 언제나 결과를 보고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FOMC 결과론적으로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음 점도표 내년에 금리 인하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인하시고 더 투자를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일단 LG전자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정부와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어찌 보면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황이지만 LG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밸류업을 또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 주주 친화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긍정적이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내에서 상법 개정과 같은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 내지는 이 주주들의 가치를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멘텀이 강하게 빗발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함께 발맞추고 있는 LG전자가 너무 좋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 다만 이번에 2차 발행 소각한 비중 같은 경우에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0.5%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 주식수 비율 따지고 보면은 주가 상승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재료까지는 아니에요.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지금 대략적으로 4%가량의 상승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하향 추세적인 구간에서 맞고 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LG전자가 이런 주식 내 가치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단기 호재권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물음표를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연말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은 우리 12월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있나요? 대학생들이 또 새로 새내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가전들 이런 수요가 같이 붙으면서 연말에는 항상 LG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경기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이렇게 경기가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즌 때 이미 많은 가전제품을 구매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이번에 연말 모멘텀을 받기는 조금은 아직은 좀 우리가 우려스러운 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라는 점까지 보시면은 일단 LG전자 오늘 단기적인 긍정적인 뉴스로 반등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온실가스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 섹터가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그린캐피칼 지금 29%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0%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먼저 이 연속성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연속성은 쉽게는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오히려 분위기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정치 테마주가 계속적으로 일단 계속 재료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계속 나오는데 큰 흐름 자체는 없잖아요. 왜? 탄핵이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다 보니까 큰 흐름 자체는 없고 그 이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계속 트럼프의 말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본, 북한, 중국과는 이야기하는데 한국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면서 대한민국은 패싱한다. 이런 우려감을 자꾸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결코 패싱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북미, 미국 향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냐. 대한민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1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재료성을 주는 이쪽 테마로만 붙는다는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ESS 쪽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ESS나 탄소 포집.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이든 정권 이후로부터 친환경 섹터 테마를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 만큼 탄소 포집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성 테마로 일단 올라오고 있다.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급등 내지는 상한가를 들어가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 다음 2일차까지 상한가 물량에서 급등 한 번 정도 더 준 다음에 쉬어가는 모습이 항상 포착이 돼요. 거기서 구간을 어떻게 만드냐,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모멘텀으로만 쫓아가셔야지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보시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그린케미칼이 지금 가장 대장입니다. 그린케미칼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CS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기준으로 나왔었던 뉴스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건데 그린케미칼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린케미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완전히 관심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향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두 번의 거래량을 강하게 붙이면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런 하향 추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장기 저항대 300일 이동평균선을 맞으면 항상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현재 앞선 구간에서도 강한 상승분 보인 이후에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항상 맞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던 섹터 테마인 만큼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일단 눌릴 가능성을 일단 상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포집 지금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트레이딩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테마가 또 나왔다. 트럼프의 입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럴 때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모멘텀도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니면 재료성 모멘텀, 이 자리에 뭐 거래 매물대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트럼프가 새로운 테마를 꺼냈다. 트럼프 입에서 새로운 테마가 나왔다. 그냥 일단 담궈보세요. 그냥 일단 담궈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트럼프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런 탄소 포집처럼 쫓아갈 수 있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포집 쪽 우선은 단기성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진단이었고요. ESS 쪽도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볼게요.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대차가 자체 개발 중인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테슬라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장에서도 또 랠리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기록했거든요. 먼저 이 자율주행 당분간은 좀 좋은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쪽도 트럼프죠. 결국 이쪽에도 트럼프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미 향해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들 그리고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같이 붙여서 나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AI 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칩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5나노 공정으로 이 자율주행 칩의 생산을 맡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SIC라고 해서 개별 맞춤 고객 커스텀 칩을 개발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수입 실적을 내놓으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율주행과 함께 연관될 수 있는 ASIC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맺은 계약 같은 경우에도 ASIC입니다.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커스텀을 맞춰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물론 너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뭐 내년 2분기까지 뭐 안 좋다. 트렌드포스에서도 레거시는 계속 내년도까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ASIC, 주문형 반도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게 전일장 기준으로 에이징랜드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들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런 ASIC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중에서도 보시면은 54,800원 가까이 1%가량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AI가 하드웨어 측에서 이제 개별 고객 커스텀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미 ASIC 쪽으로는 충분히 준비를 마무리를 해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은 수렴 형태예요. 네, 요새 이런 수렴 형태 참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파운드리 시장 내에서 첨단 3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TSMC한테 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ASIC형으로 개별, 고객, 커스텀 쪽으로만 간다면은 저는 브로드컴과 같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로드컴, 이렇게 자율주행 이 전체가 결국에는 AI 쪽으로 연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이징 랜드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제 중에 제일 좋은 상승 나왔던 종목입니다. 에이징 랜드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도 강해요. 네, 이런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ASIC, AI가 넥스트로 뽑은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력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레벨업까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함께 AI 칩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를 살펴봤다면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연결고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매니저님의 탑픽 기업을 하나 꼽아볼 텐데 오늘 어느 쪽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봐야죠. 자율주행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재료성이 살아있고 오늘장 중에 변동성을 가장 잘 주는 테마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35,5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퓨런티어를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퓨런티어가 자율주행차량 센싱이랑 공정장비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곳인데 왜 그럼 퓨런티어냐? 지금 웨이모가 또 도쿄에서 또 자율주행 시험 테스트를 25년도에 도쿄에서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퓨런티어의 고객사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그룹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볼보, 그리고 북미향에 대한 부분 웨이모까지 이미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의 고객사가 지금부터 부각을 받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북미향의 고객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부터는 강점으로 시장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은 퓨런티어를 제외하고도 HL만두와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웨이모나 내지는 북미향에 대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웨이모, 도쿄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을 내년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퓨런티어의 고객사에 웨이모가 있다는 점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트럼프 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폐지가 나왔다. 이제 트럼프 자율주행 사고보고 요구사항 폐지 검토가 이제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 영향들을 미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전체 테마 섹터에 영향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스위스도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서 자율주행 그리고 AI 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지난 23년도 9월 달에 고점이 지금 어디였냐면은 39,000원 내지 4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미 단기 저항 매물대 구간을 강하게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전고점 근처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가를 다음 저항대인 35,000원으로 높게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5,000원까지 간다면 저는 퓨런티어 충분하게 신고가 쓸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인 자율주행 안에서 퓨런티어 체크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LG전자부터 탄소 포집주 또 자율주행까지 여러 섹터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더 뜨거운 소식과 함께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